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패션스타 CEO 대표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바로 이곳에서 K-패션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기업인이 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베트남에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베트남 패션 시장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 기업 패션스타를 만들어낸 이정민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15년 전 소액의 자본으로 베트남 진출. 현재 베트남 패션 유통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베트남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는 한국 기업 패션스타의 이정민 대표를 만나본다. 저는 베트남에서 패션스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션스타가 운영하고 있는 총 4가지의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패션 사업부고, 또 하나는 IT,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피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F&B, 네 번째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저희 패션 사업부는 이제 라임 오렌지라는 제 1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임 오렌지가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형 규모적으로는 베트남 전역에 총 65개의 매장을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 대형 쇼핑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계 이온몰에 2년 연속 저희 브랜드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에는 효송그룹과 함께 베트남의 애슬레저 브랜드인 R3를 같이 함께 런칭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오리온 그룹과 함께 초코파이와 라임 오렌지의 재미있는 합작 콜라보레이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라임 오렌지를 하기 전에도 여러 개의 브랜드들을 이제 런칭을 하였고 또 폐점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라임 오렌지가 정말 잘 되었던 이유는 총 3가지로 한번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대중화된 한류 패션입니다. 대중화된 한류 패션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궁금하실 텐데, 한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한류 패션이 베트남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향과 컬러,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체형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브랜드들, 한국의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베트남에 판매해 보셨지만 그렇게 쉽게 성공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 있는 브랜드, 한국 K-패션을 베트남에서 새롭게 다시 재창조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컬러와 체형에 맞게 다시 재창조하였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생산과 기획, 마케팅 이 모든 부분까지 총 현지에서 운영을 하여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현지화된 대중화 K-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저희의 좀 이제 특별한 이제 비밀 무기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이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저는 베트남의 문화가 반영된 패션들을 기획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이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우터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오시면 왜 이렇게 저렇게 더운데 꽁꽁 싸매고 다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햇빛에 직사각형을 쐬면 실질적으로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갑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헬멧도 쓰고 막 팔토시도 착용하고 그다음에 자켓도 입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문화생활에 우리 패션이 좀 더 쉽게 녹아들 수 있을까? 그래서 현지인이 정말 놀랄만한 일체 단 하나의 옷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우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터에 손등 가리개가 있고 마스크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후디가 더 이렇게 크게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거기다 또 UV까지 되는 기능사 원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저희는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국민 후디를 개발하게 되고, 이 국민 후디는 베트남에서 정말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지화의 문화가 반영된 현지 패션을 했다라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아주 필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눔 캠페인입니다. 나눔 캠페인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 그 모든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베트남에서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분들, 저희 소비자의 99.9%가 전부 다 베트남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큰 이제 제가 기업에 정말 사장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좋은 환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진행해온 뷰티풀 월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기업의 사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제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는 전 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BW 프로젝트라는 캠페인 티셔츠와 의류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판매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기부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너무 정감이 많은 나라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한류 기업이자, 그리고 이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패션들에 대한 수용이자, 그리고 저희가 따뜻한 기업이라는 것을 고객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저희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Cause the stronger my heart gets, the stronger my pen gets. I'm waiting in line for good times to follow me with sunshine, baby. All darkness hardly. We keep it on the up and up, man, no frontin'. I wonder if I'm needing to frown more or something. Cause smile stay on my lips and face for a while. The return of the Jedi, don't touch the dial. The messengers are messing around. The fun it comes speedy straight into the souls of the poor and the needy. It's a coconut smile and I know wink. A fire in the sky bringing happiness to y'all, I think.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가 정확하게 15년 전인데요. 해외에 나가면 한국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유리벽 같은 이제 벽이 존재하였었고, 뭔가 성장을 하고 싶고 발전을 하고 싶고 보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도 저한테는 한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오게 되어서 저는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지인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처음에 쉽지 않은 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었고 의지가 강했었고, 왜냐면 제가 베트남 지금 이곳이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게 없었습니다. 마땅하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올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분, 두 분을 만나다 보니 그분들이 저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 정말 보기 드문 젊은 청년으로 봐주시니 저에게는 또 새로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패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패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한류 패션이 이제 막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이제 너무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 곧 이제 없어지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너무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은 없었고, 이 생산 자본금을 가지고 열심히 유통을 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통이란 거는 이제 옆쪽에서 더 많은 물량으로 더 크게 이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본 싸움인데, 차별화되는 제품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 자본 싸움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매장을 시작했을 때 쉽지 않은 길을 이제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항상 이제 차별화된 그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과 다른 물건들을 취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경쟁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더 좋게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시고 나서 저 역시 아주 어려운 이제 성장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성공하고 싶고, 저는 너무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한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제가 이 땅에, 이 한국 땅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베이스를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저는 베트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베트남에 처음 입국했는데 베트남의 풍경과 환경과 문화들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때가 타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한테도 되게 친절하고, 뭐 배척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적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 매력에 훅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OEM 수출, OEM 수출에만 다 의존하는 비즈니스를 하셨었습니다. 크게 공장을 짓고 여기에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베트남 내수 패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수출에만 의존할 때 저는 내수 패션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정말 정말 최고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 덕분에 이제 옷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패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저는 덕분에 베트남의 그 최대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같은 곳인데 지금 동대문이 아니라 정말 옛날 평화시장 정도 되겠죠. 그런 곳에서 정말 단 1.5평의 아주 작은 매장, 도매 매장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옷만 잔뜩 싸놓고 팔고 있던 도매 시장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이제 매장에다가 전체로 핑크색으로 막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제 그 반영을 해서 옷을 단순하게 쌓아놓고 양떼기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게 그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코디네이션 판매 기법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나와서 같이 판매 사원들하고 판매를 하니까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온 한국 진짜 그 패션 매장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저는 단기간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을 내고 한 5개월 만에 저는 그 베트남 도매 시장 내에서 아주 큰 도매 매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 분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베트남 내에 그동안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한 것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매 매장이 제가 지금 할 수 있게 되는,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첫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은 정말 꼭 개척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올 때 정말 아주 적은 3,000불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선택할 폭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내가 또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길이면 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선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결단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장이든지 절대 쉽고 만만한 시장은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어떠한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단연코 정말 실행에 옮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해도 비즈니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규 사업을 런칭할 때 정말 많은 비즈니스 기법을 동원해서 사전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환경이 벌어지고 난 후부터는 제가 원했던 계획대로 되는 법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기가 변하고 그다음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 아이템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기와 환경 변화에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절대 주저하지 말고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면 지금 가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제2의 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베트남에 감사하고 베트남 덕분에 제 인생이 변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베트남 땅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사업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BW 프로젝트, 뷰티풀 월드 프로젝트를 더욱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환원이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도 지금 미래의 꿈나무인 젊은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지원이 더 갈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환원 활동을 할 것이고요.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 베트남과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패션스타는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